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한 남자가 당신의 딸과 결혼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감정을 부정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빠져든다면, 당신은 엄마로서, 여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작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는 우리 집 거실에서 딸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대화 중에도 시선은 자꾸 나를 스쳤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딸의 남편, 나의 사위,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시작점. 모두가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말했었다. 우리 딸은 늘 똑 부러졌고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둘은 캠퍼스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나는 그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전심으로 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딸을 위한 어른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식어갈 즈음 그는 점점 나에게 더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 요즘도 글 쓰세요? 전에 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그냥 끄적일 뿐이야. 너희 신혼인데 왜 이런 얘기 물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편해서요. 나는 그 순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집에 들렀다. 심지어 딸이 없을 때도. 지수는 회사 일이 늦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대신 들렀어요. 그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나를 도왔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손이 참 곱네요. 요리하실 땐 항상 예뻐요. 그 말에 나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너,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그냥, 제 눈엔 그렇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물을 털고 뒤를 돌아섰지만 나는 한동안 가슴이 뛰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딸은 출장 중이었다. 그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서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넌 내 딸의 남편이야. 그건 알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 알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 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나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혼란일 뿐이야. 이 집에서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마. 하지만 그날 이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스쳤을 때의 떨림, 커피를 내리며 마주친 눈빛, 심지어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까지도 모두 내 안에서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선다. 주름진 얼굴, 새치가 섞인 머리. 하지만 요즘 거울 속의 나는 이상하게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 나는 매일 묻는다. 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복잡한 안개처럼 흐려지고 있었다. 그의 말 이후 나는 그를 피하고자 노력했다. 가능한 한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짧게 끝냈다. 하지만 감정이란 것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조심할수록 그의 작은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더 쉽게 흔들렸다. 딸은 여전히 바빴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민재랑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 어색해. 딸은 어느 날 밤 식탁에서 조용히 내게 털어놨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줄고 뭔가 마음이 다친 기분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바빠서 그래. 민재도 피곤한 거야. 나는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지만 딸의 눈동자에는 의심과 슬픔이 어른거렸다. 엄마, 민재가 이상해졌어.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데에 있는 느낌이야. 그 딴 데가 혹시 나일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다시 연락을 줄이려 노력하는 듯했다. 문자도 갑작스런 방문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나는 그가 그리워졌다. 이 모순된 감정, 이 말도 안 되는 욕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나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5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당장 갈게요. 그가 도착한 그 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회피가 없었다. 나는 멈추고 싶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과 마주할수록 점점 더 내 감정이 커지는 걸 느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수랑은 더 이상 연결된 느낌이 없어요. 그 말은 너무 위험했고 동시에 너무 진실하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일까? 그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처음엔 위로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할 정도예요.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나는 무서워졌다. 며칠 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민재가 요즘 너무 멀어요. 오늘은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어.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더 가기 전에, 더 엉켜버리기 전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그를 불러냈다. 우리가 처음 커피를 나눴던 공원 근처 벤치였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안 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이 감정이 후회되지 않아요. 나도.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감정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딸은 잠시 친정에 들렀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민재랑 나 이혼할까 봐.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내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엄마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가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선택 존중할게요. 하지만 언젠가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 감정 위에 조용히 뚜껑을 덮었을 뿐이다. 지금 나는 다시 엄마이고 딸의 편이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밤이면 나는 여전히 묻는다. 그는 우리 중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나는 우리 중 누구를 더 지키고 싶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다. 딸은 민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나는 다시 엄마의 자리에 충실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조용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그 감정은 살아있었다. 다만 조용히 더 깊이 숨겨졌을 뿐. 어느 날 민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했고 과로와 불면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다. 딸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뒤따라갔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재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나를 보며 살짝 웃는 눈빛. 어머니, 오셨네요. 그 짧은 인사에 심장이 뭉그러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하루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문자라도 보내면 그날은 좀 괜찮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를 밀어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했던 지난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딸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민재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느낌이 들어. 엄마와 민재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고 지쳐 있었다.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더는 이 감정 혼자 감당 못하겠어. 나는 그날 밤 딸과 마주 앉아 진실의 조각을 꺼내 놓았다. 민재가 잠깐 나에게 마음을 보인 적이 있어. 나도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거리를 뒀어. 그게 전부야.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고 있었어. 민재가 나보다 엄마를 더 자주 찾는다는 걸 그냥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는 것보다 엄마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너를 더 잘 지켜볼게. 며칠 후 민재는 퇴원했다. 나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그는 일부러 나를 찾아와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가끔 한 번씩 나를 걱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오히려 더 위험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섰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말 속에 갇혀버렸다. 며칠 뒤 딸이 나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모녀만의 시간,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였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밤늦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서로 숨기지 말자. 완벽한 가족은 없잖아. 그냥 서로 진심으로 있어주면 돼. 나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이 감정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다르게 흘렀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딸은 회사 워크숍으로 며칠 자리를 비웠다. 그날 밤 민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나를 마주쳤다.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집에 가기 싫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딸은 멀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피하고 그런데 전 아직도 매일 어머니를 생각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재야, 우린 안 돼.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우린 가족이야.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족.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은 다시 요동쳤고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은 다시 날카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나는 평생 이런 감정을 안고 살아갈 것 같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당신도 한 번쯤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말해선 안 되는 진심이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며칠 동안 나는 집을 떠나 있었다. 작은 절에 가서 며칠 묵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고요한 산사, 바람소리, 종소리. 나는 그 속에서 내 감정을 꺼내어 바라봤다. 나는 민재를 사랑했었다. 그의 따뜻한 말, 나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내가 다시 여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줬던 존재. 하지만 그 감정은 결국 우리 모두를 상처 입히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나를 안았다. 엄마, 그냥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너졌던 모든 순간에도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엄마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편지 이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회사도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매일 그를 생각했지만 그에겐 이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다. 사랑이 진짜였기에 그를 떠나보내는 선택도 진심이어야 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다시 일상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지역 문학 강연에도 참여했다. 딸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빠졌고 우리 모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대화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엄마, 사랑이라는 건 뭘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끝나도 그 사람이 널 더 나은 사람으로 남게 해주는 감정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민재는 이제 과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고맙기도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우리 셋은 너무 깊이 얽혀 있었고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랐다. 어느 초여름날 나는 신앙송회에서 나의 글을 낭독하게 되었다. 작은 무대였지만 관객들 앞에 선다는 것이 떨렸다. 이 시는 내 삶의 두 번째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다시 피어난 감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낭송이 끝난 뒤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민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공원 옆 벤치에 둘이 다시 마주 앉았다. 짧지만 무겁고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나는 웃었다. 민재야, 잘 지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도시로 갔었어요. 많이 정리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떠나보낼 수도 있었고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그게 인생이지. 민재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이건 제가 쓴 에세이예요. 당신에게 영감을 받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책을 받아들었다. 그 속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사랑이었고 성장이었다. 그 한 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우린 이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대신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몇 달 뒤 나는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내 시집이 세상에 나왔다. 딸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늘 엄마, 아내,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로서 존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끝내 그 사랑을 놓아주었던 그 순간부터였어요. 청중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그 순간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죄책감과 열망, 현실과 진심 사이에서 흔들리게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자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그 사랑을 놓아주는 용기로 인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마음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은 끝나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